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그 사람과는 이별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길잡.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는 어떤 배움의 의미가 숨어 있는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노을이 물든 강가에 서 있는 아나들은 가슴 한켠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연인 마야와의 이별이 결정된 지 불과 며칠 전, 둘이 함께 지낸 추억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이별이 현실이란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야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분하고 다정했지만 아나드에게는 견디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도 마야는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어 하다가 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이유를 묻는 아나드에게 그녀는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긋나기만 하는 걸 보니 정도로 흐리는 말뿐이었죠. 아나드는 그녀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던 건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고 마음은 혼란에 빠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별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채 마야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말은 서로 행복해지자 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 이별의 인사였고 마야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나드의 가슴 속에는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별의 충격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음에도 아나드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마야의 말이 메아리치듯 울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도 가족의 다독임도 그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독과 자기 의심으로 고통받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마음에 큰 짐이 있다면 근처 산사에 계신 현자를 찾아가 보게. 고민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준다고 하더군. 그 충고에 따라 아나드는 험준한 산길을 올라 마침내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이는 고요한 눈빛을 지닌 나이 지긋한 스님, 부처였습니다. 아나드는 마야와의 슬픈 이별 이야기를 전했고 부처는 잠자코 듣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베츠리쿠, 에별리고, 나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부처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아나드는 그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베츠리쿠.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부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고통을 낳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아나드는 자신의 고통을 다시금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부처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과 슬픔의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좋아하는데도 왜 이별을 맞이해야 할까? 이 질문에 부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나드여, 인간관계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분명 좋아하면서도 헤어져야 할 때가 있지요. 첫째, 무의식, 잠재의식에 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는 무의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사랑한다고 느낀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아 결국 이 관계는 깨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의식의 속삭임이죠. 이런 내면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투나 태도에 드러나 결국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 말에 아나드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마야에게 여러 번 나는 그녀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불안감이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의 힘은 막강합니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상대와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가길 원한다면 마음속에 자리한 부정적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부처의 말은 마치 아나드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둘째는 타이밍의 엇갈림입니다. 부처는 이번에는 시기,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계속 어긋나기만 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둘이 함께할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지요. 아나드는 마야와 최근 겪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로 일정이 겹치지 않아 만남이 어려웠고 간신히 만났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일로 즐거운 시간이 망가져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 치부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뭔가를 암시하는 메시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의 엇갈림은 때로 양측이 성장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 중 한쪽이 그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요. 그것이 인연의 흐름입니다. 부처의 차분한 목소리는 아나드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셋째는 인연이 충족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는 인연이 닿는 순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끝난 순간, 다시 말해 인연이 충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관계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는 말을 이었습니다. 예컨대 한쪽이 성장하고 다른 한쪽이 그대로 머무르면 둘 사이의 파장은 서서히 어긋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감일 수 있지만 그것이 쌓이면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아나드는 마야와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새로운 것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그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그 모습이 아나드에게는 아쉬움이나 답답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인연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줬는지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인연이 끝난 뒤에도 상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의 말은 아나드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별은 실패나 부정이 아니며 서로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 아나드의 마음에 조금씩 빛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아나드는 조용히 깊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이별을 배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부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이어서 그는 인연이 끊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는 아나드를 마주보며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끊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오히려 그 징후를 이해함으로써 상대와의 이별을 수용하고 새로운 배움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의 말에 이끌리듯 아나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는 먼저 직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연이 끊어지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는 미묘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 즉 직감이죠. 당신 마음 깊은 곳의 무의식이 미래를 예감해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세요. 직감은 의식적 판단이나 분석보다 더 빨리 작동하여 상대와의 관계에서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부처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편안했던 상대와의 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어쩐지 어긋나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한 뒤 왠지 모르게 불안하거나 귀찮다는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이 모든 것이 직감의 징후입니다. 아나드는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연인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시기,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색함이 늘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의 말을 듣고서야 그것이 직감이 보내던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처는 실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한 인연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연이 옅어지면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불편해지죠. 이는 당신 스스로가 상대와의 조화를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의 잔잔한 목소리가 아나드의 가슴에 울려 퍼집니다. 가령 이전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던 것이 이제는 억지로 화제를 만들어야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든가, 대화를 나눠도 어느 쪽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다든가, 상대의 말이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진다든가. 이것이 모두 인연이 희미해지고 있는 징후입니다. 아나드는 예전에는 사랑스럽게 보였던 연인의 사소한 버릇이나 말투가 요즘은 귀찮거나 답답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부처가 말하는 징후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부처는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성장이란 새로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얻는 일이고 그 결과 상대와 가치관이 맞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인연이 옅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서로 공유하던 즐거움이나 대화 주제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둘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였더라도 어느 한쪽이 새로운 가치관을 얻고 다른 한쪽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이 인연이 희미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아나드는 이 말에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최근 마야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열정을 쏟는 동안 자신은 그만큼의 열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는 시간의 사용이 인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일이나 취미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연이 옅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죠. 상대에게 우선적으로 시간을 쓰지 않게 되면 자연스레 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당신에게 시간을 쓰지 않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더 이상 발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부처는 덧붙였습니다. 단, 이것이 이별의 슬픔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연이 옅어진다는 것은 곧 다음 성장의 준비 단계이기도 해요.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만남이 다가오게 됩니다. 인연이 약해지는 징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다음 성장을 위한 과정이니까요. 이 징후를 부정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배움을 살려나아가면 당신의 미래는 더 빛나게 될 겁니다. 아나드는 부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부드러운 가르침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이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들은 뒤 아나드는 절을 나와 조용한 강가에 홀로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는 마야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그 안에 담긴 기쁨과 슬픔을 차근차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행복했어. 아나드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미소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아나드의 마음도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소한 배려나 때로는 장난스러운 모습에 치유받으며 매일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작은 틈이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이지 않던 사소한 불일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새로 시작한 일에 몰두하고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하게 된 무렵부터 아나드는 자신이 어딘가 뒤처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작 자신도 그녀의 꿈이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응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변한 거야. 아나드는 부처의 가르침 중 일부를 떠올렸습니다.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도 삶의 스테이지가 달라지면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나드는 둘 사이에 종종 있었던 작은 충돌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의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자신에게 상처로 남았고 그 역시 감정이 격해져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내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마찰이 거듭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에 말 없는 거리감이 자라났습니다. 그때는 마야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것은 둘 다 성장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서로 완벽해지려고 애쓰다 보니 무리가 생겨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나드는 과거를 되짚어보는 중에 부처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체감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단지 행복이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거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녀의 다정함과 엄격함, 그리고 충돌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약점과 집착을 마주할 수 있었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느꼈습니다. 분명 그들과의 인연은 막을 내리려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나드는 그녀와의 추억이 자신을 성장시켰음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너와 만남으로써 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어.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아나드는 마침내 노아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이제는 보내야 할 사람. 아이베츠리쿠, 에펠리코의 한 예로 그 고통을 넘어가려면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부처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나 아나드에게 있어서는 성장의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부처의 말이 아나드의 가슴 속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무를 뿐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고 놓아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이 말들은 그에게 위안이자 새로운 숙제였습니다. 아직도 마야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착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 그녀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나드는 어느 조용한 밤 직접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작별을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지금 마음을 정확히 전하기엔 말보다 글이 더 낫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펜을 들고 그동안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웃음과 두 사람이 함께한 평온했던 시간, 그리고 사소한 갈등까지 모든 기억이 그의 가슴을 지나갔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 둘은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었으며 그녀를 향한 감사와 존중을 담은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둘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얘기하곤 했던 마을 외곽의 고요한 언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나드가 건넨 편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원망이나 슬픔만이 아닌
아나드의 결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이해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마워, 아나드. 나에게도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특별했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나드는 그녀가 자신의 결단을 존중해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오래도록 포옹했고 마침내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나드는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얻은 삶의 첫 번째 자유였습니다. 그는 부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나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녀와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한 시작이야. 그는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앞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아나드는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한 가지 공백도 생겨났습니다. 이전에 그녀와 함께 공유하던 시간과 감정을 대체할 새로운 목표나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별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나드는 부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배우고자 근방의 여러 마을을 순회하는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 여행 중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들 또한 각각의 고통과 고민을 품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 작은 사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명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찰 한켠에서 그는 한 여성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름은 사다. 온화한 눈길을 지닌 그녀는 사찰의 수행승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다는 아나드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별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부처의 가르침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아나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연이 끝날 때 새로운 인연을 맺을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죠. 이 말에 아나드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처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었고 아나드에게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가지 공통된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바람을 공유하며 아나드는 사다와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닌 새로운 인연의 시작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나드와 사다는 사찰의 활동을 도우며 많은 사람들과 만나 평온을 전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움직임은 서서히 결실을 맺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드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곧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한 준비 기간이구나. 예전에 이별이 주었던 슬픔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명감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경험을 감사함과 함께 받아들이고 사다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 인연이 싹 트는 예감을 가슴에 품은 채 아나드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성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의 행복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연, 연,은 우리 성장의 필요에 따라 맺어지고 마침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슬프기만 한 일이 아니라 다음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아나드의 이별과 재생 과정을 통해 불교의 아이베츠리쿠, 에펠리코, 나는 가르침을 체감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관계나 인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